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국적인 휴일이 지나가고 나서 아무래도 휴일 때 여기저기 다녀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교에서는 2주 정도 갔다 온 사람들이 사회에 섞였던 사람들이 2주 정도 어떤 경우의 수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개강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득이 다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데요. 이번 2주간의 그런 잠정적인 추이를 살펴보고 나면 여러분은 뭐 그 이후에는 별다른 상황 없이 개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개강하자마자 우리 시험도 봐야 되고 기말로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텐데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집중력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 이번에도 약간 테스트성인 그런 수업 목차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글씨가 잘렸네요. 수사 스타일 진단이라는 건데요. 수사가 뭐예요, 여러분? 수사 능력. 여기서 말하는 수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에티켓 중에 하나인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수사라는 것은 말하기 스타일. 사람마다 말하는 그런 태도, 말하는 투, 억양 이런 게 곧 그 사람의 특징적인 하나의 큰 요소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몇 주간 온라인으로 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 목소리에 대한 그 특이성을 파악을 하고 이제는 목소리만으로도 교수님들의 수업 과목을 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으로 여러분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목소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그 어투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대부분이 실제로 파악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수사학이고 오늘 하는 챕터의 수사학은 말하기에 전문적인 어떤 기법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스타일을 크게 대략적으로 4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팁들을 정리를 한 챕터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고요. 들으면서 저도 맨 처음 이걸 진단을 했을 때 와 진짜 나랑 똑같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수업 잘 듣고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과 더 오해가 없는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팁으로 바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사 스타일 진단 9번째 챕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오늘 첨부된 파일에 수사 스타일 진단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총 2장으로 된 겉표지까지 이제 3장일 텐데 진단지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모든 질문에 A, B, C, D 이런 2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1번의 질문을 읽고 A와 B 중에 하나 2번 항목에 A와 B 중에 하나 여러분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에 각각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개수를 맨 밑에다가는 A가 몇 개 나왔고 B가 몇 개 나왔고 C가 몇 개 나왔고 D가 몇 개 나왔고를 카운팅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 다이아몬드 도표 안에 보면 2, 4, 6, 8, 10 이렇게 칸이 쳐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온 A의 개수를 몇 개 나왔는지 8이면 8에다 점을 찍고 B가 3개가 나왔다, 4개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점을 찍고 E가 몇 개 나왔는지 또 F가 몇 개 나왔는지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거를 점 찍은 대로 한번 선을 쭉쭉 그어봐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B에서 E로 이렇게 점을 그어보면 이 안에 삼각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삼각형 면적이 큰 것은 여러분의 대표 유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삼각형이 굉장히 작게 나온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가지지 않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힘들어지는, 여러분에게 없는 면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이 큰 편은 내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 지금 현재 나의 대표적인 언어 패턴이고, 없는 것은 여러분이 쓰지 않는 방식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여러분은 이 삼각형의 큰 것과 작은 것을,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과 여러분이 없는 스타일,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은 큰 삼각형일까요? 작은 삼각형일까요? 빙고, 맞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맞히는 건 그냥 신기하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딪힌다라는 것은 나에게 낯선 면, 나에게 부족한 면, 나에게 없는 면들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없는 삼각형에 중점을 두시고, 그 없는 삼각형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시면, 이런 면들에 의해서 내가 부딪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하는 숫자 스타일은 여러분이 이번 챕터 들어서 계속 진단을 하는, 그런 나의 성향이나 타인의 성향을 알아보는 그런 식의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성향 파일, 프로파일 중에서 했던 것, 디스크 있었죠. 네, 디스크 프로파일링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디스크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얘네들은 기원이 틀려요. 디스크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수사 스타일의 진단 기원은 디스크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슷한 면모가 있지만 다른 방식의 시도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단 그 첨부된 그 진단지에서 다 파악을 했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유형의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진단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에토스가 저는 가장 크게 나왔어요. 에토스 삼각형이 가장 커요 하는 친구들, 에토스의 특징입니다. 에토스는 디스크에서 약간 D 유형하고 공통점이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성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하기의 스타일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에토스 스타일들은 굉장히 빨리 자기가 말하고 싶은 핵심만 쭉 던지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군더더기 이런 것 없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핵심만을 추구하는, 성격이 급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잔뜩 이야기를 하려고 벼르고 있다가 에토스를 만나게 됐을 때는 무안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말하는 스타일도 내가 추구하는 핵심만 얘기를 한다면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듣기를 해요.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선택적 듣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에토스 사람의 친구들이 주위에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아주 이야기가 쉬워요. 분명히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0가지 중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딱 2가지만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때 그거 하기로 했었잖아. 그러면 느닷없이 언제? 이러면서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적이 없다고 빡빡 우깁니다. 네, 이게 바로 얘가 어떤 병에 걸려서 인간성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듣는 것도 역시 나한테 핵심이 되고 나한테 가장 잘 필요한 것 같은 그런 것만 추려서 듣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오해가 쌓여져 있었다면
뭔가 이 친구한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나 다짐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친구는 대부분 웬만한 건 그냥 잊어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약속을 했을 때는 중간에 한 번쯤 다시 그 약속을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삐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에토스 나온 친구들은 본인이 선택적 듣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질문을 할 때도 바로 지향적인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 에토스형을 처음에 만나면 이 사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지? 지금 나 싫어하나? 나 지금 공격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그냥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자기 필요한 질문을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거 배려하지 않고 바로 즉흥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에토스가 나온 친구들은 목적지향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곧바로 말하는 장점은 참 좋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속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타인의 말하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느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뭘 제대로 빨리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정말 멋진 그런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파토스 I가 가장 크게 삼각형으로 자리 잡힌 파토스 I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토스 I가 나온 유형들은 말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달변가, 설득적, 그리고 뭔가 상황을 직관적으로 묘사해내는, 생생하게 묘사해내는 말을 전달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파토스 I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정말 실감나게 그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 표정이나 몸짓까지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지는 전달하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타고난 감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말을 잘 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듣는 데 있어서는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 말하려고 그런 거지?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치고 들어오거나 또 상대방의 말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막 빨리 말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떠오른 그 이미지를 빨리 전달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나도 그거 알아 막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고 끼어들거나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게 이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나보다 많은 선배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뭔가 선배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도 거기 가봤어요. 나 그거 뭔지 알아요. 하고 치고 들어오는 후배가 그렇게 예의 바르고 좋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듣는 스타일에 있어서 주의 깊게 듣고 내가 상상한 대로 그냥 맞지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 이것도 저것도 맛도 전달하고 싶고 옆에 있는 집도 전달하고 싶고 같이 걸어가던 사람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얘기의 중심이 옆으로 셀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집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거나 가는 목적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의상 얘기를 하고 있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그런 다양한 풍부한 곁다리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뭔가 장황하게 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한꺼번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정작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멘붕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토스 I의 풍부하고
그리고 표현력이 뛰어난 생생한 말하기는 물론 장점이지만 파토스 아이는 아까 얘기한 것대로 요점에서 벗어나는 핵심을 흐리는 그런 식의 말하기, 또 길어지는 장황한 말하기에서 좀 간추려지는 말하기를 하면 참 좋겠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보고 들은 거는 1인데 1.5나 2만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맛있는데 진짜 맛있고 매우 맛있고 정말 다시 없이 맛있고 재밌었는데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이 재밌고 완전 재밌고 뭔가 좀 덧붙여져서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이게 잘못 와전되면 거짓말로 변할 수도 있고 실속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점만 언급을 하되 반드시 사실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본 것에 대해서만 사실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하기를 갖게 된다면 파토스 아이의 장점이 더욱더 부각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같은 파토스인데 파토스 미가 나온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분을 하고 있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는 그리스어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에토스는 권위와 태도를 의미한다면 파토스라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파토스 아이는 내 감정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밖으로 뻗치는 거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파토스 미는 똑같은 감정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파토스 아이만큼이나 이 가슴 안에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감정주의자인데 어쩌다 보니 파토스 아이는 감정을 밖으로 발산해내지만 파토스 미는 스스로에게 감정을 묻어둡니다. 속으로 삭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있어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에 가지고 있고 누가 먼저 물어봐 주기 전에 얘기 안 하고, 나쁜 게 있어도 파토스 아이는 막 사방팔방에 전화하고 막 단체 카톡에다가 막 알리고 뭔가 루트를 다 해가지고 나쁜 거를 전달하는 반면에 파토스 미들은 그냥 속으로 조용히 삭혀요. 네. 그렇지만 둘 다 감정주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감정의 기복 자체는 그 에너지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파토스 미가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속이 안 상한 게 아니고 파토스 미가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토스 미는 안으로 숙이고 삭히기 때문에 일단 속도가 느려요. 밖으로 그냥 쉽게 드러내지 않고 일단은 묻어둬서 목소리도 작아요. 말하는 속도도 느리고요. 본인의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친구들이라서 의사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요. 진짜 파토스미가 알고 있을지라도 왠지 저 사람이 하는 답변이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것처럼 확신이 없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아셨죠? 그런데 파토스미의 최대 장점은 이 사람들을 참 잘 들어줘요. 뭔가 비판적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대충 듣는 것도 아니고 골라 듣는 것도 아니고 진짜 꼭꼭 씹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가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감적으로 들어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토스 미가 공감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제 위로를 받고 내가 충분히 이 대화 속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파토스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상담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잘 들어주는 귀가 가장 소중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웬만하면 파토스미들은 잘 질문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러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질문을 할 일이 있다라면 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원래 성향들이 착해서 그런 거니까.
네, 죄송하지만 뭐 혹시 이런 건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그런 언어를 구사를 하죠. 네, 파토스 미들이 타고난 것들이 절대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느리거나 소극적으로 또 불확실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탈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뭔가 더 정확하고 톤을 높이는 것. 작은 목소리를 특히 발표할 때 자신감 있게 톤을 높이려고 목소리를 크게 하다 보면 훨씬 더 정확한 말하기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로고스가 크게 나온 친구들인데요. 또 로고스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나 뭔가 안경광학이나 의료 쪽에는 이 로고스 특징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할 때도 디스크의 약간 C형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성급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곰곰이 팔짱을 끼고 생각을 한다거나 자료를 검색한다거나 해서 이가 내가 말하고 싶은 값이 정확해질 때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반박의 여지가 거의 없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정확한 말하기를 하니까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다시 따져볼 것 없이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들을 때도 뭔가 상대방의 말하기에서 모순이나 오류가 있나 생각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잘 따져보면서 듣기 때문에 이제 비판적 듣기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오점을 잘 찝어내고 네가 말한 것 중에 이거는 약간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약간 꼬집는 듯한 말하기를 듣기 스타일을 보이는데요. 질문을 받을 때도 다 알고 있으면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뭔가 기승전결이 완벽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로고스 친구들은 영어 같은 것도 시제와 동사와 주어와 완벽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다 정확하고 딱 떨어지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 상대가 공공연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너무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거나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다 보면 사회생활 할 때 약간 상대에게 무안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눈 감아주는 센스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금상첨화의 수사 스타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말하기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사고체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저는 또 특히 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비판적이고 뭔가 수용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수용적이고 사실 따지지 않고 누가 그랬대 대충대충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대충대충 또 살게 마련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어서 말하기를 고치잖아요. 그러면 성격도 바뀝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언어 습관대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기도 하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이 각각의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쁜 거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네 가지 유형에 근거한 장단점을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스스로 더 보강된 세련된 말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격과 언어 습관이 더 완벽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유형의 특징을 보면 위로 가면 에토스와 파토스는 뭔가 자기중심적, 내 중심적인 말하기를 한다면 로고스와 파토스 B는 상대방의 말하기를 듣는 타인 중심적인 그런 말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에토스와 로고스는 이제 세로축에서 약간 일중심적인 대화를 이야기를 한다면, 대화에 있어서 대부분 어떤 목적 지향적인 대화를 한다면, 파토스 I와 파토스 B는 사람 중심의 이야기를 화두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언어 습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상대가 하는 그 말이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항상 저런 얘기만 하지? 쟤는 왜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저 친구가 약간 파토스적이어서 그렇구나. 저 친구가 에토스적이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는 대화하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진단과 동시에 강의 듣느냐고 고생하셨고요. 한 주만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